자, 22번째 단어는 예외 처리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교환으로 배포해드린 거는 실제로 뭐 예외 처리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는 건 아니고요. 전에 얘기했었던 정규 표현식, 정규 표현식에 대해서 이제 따로 그 내용을 추려놓은 거예요. 자, 예외 처리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예전에 자바에서 봤었던 거랑 똑같아요. 자, 예외라고 하는 거는 이제 프로그램이 작동하면서 예기치 못했거나 아니면은 의도하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는 거를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생년월일을 입력하세요라고 했는데 생년월일을 입력받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나이를 계산하고 나이를 계산한 다음에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 판단하고 이런 로직들이 뒤에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생년월일 입력하라고 했더니 한글로 입력해버렸다. 그럼 계산을 못하죠. 이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하는 내용인데, 고전적인 방법은 개발자가 모든 상황을 예측해서 if문으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메서드 같은 경우, 이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음수가 전달되면은 계산을 안 하겠다라는 의도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파라미터 두 개가 전부 양의 정수로 전달이 돼야겠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수학 배울 때는 정수의 범위가 양의 정수, 그 다음에 음의 정수, 그리고 0 이렇게 배웠거든요. 여러분도 이렇게 배웠나요? 근데 요즘은 0을 양의 정수 범주에 넣어서 얘기한다라고 이런 소리를 어디서 들어서 그냥 조건을 이렇게 짰어요. 뭐 크게 개의치 맙시다.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자, 일단은 정상적인 상황은요, 파라미터가 0 이상으로 들어올 때예요. 그러면은 10하고 20을 전달하니까 if문 건너뛰고 더한 값 30이 리턴돼서 여기가 30으로 출력이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 값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x가 음수고 y도 음수라면 계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0을 리턴해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물론 이 메서드 같은 경우에 파라미터가 AND이기 때문에 한쪽은 5가 들어오고 한쪽은 마이너스 5가 들어오면은 정상적인 연산이 0이 되기는 해요. 근데 이런 상황까지 그렇게 디테일하게 코딩한 건 아니고 지금. 자, 파라미터가 두 개 다 음수일 때 0이 리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함수를 호출했을 때 이 파라미터 값이 0이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파라미터가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걸 뜻하죠. 그래서 함수를 만들면서 파라미터 값의 유형에 따라, 리턴 값의 유형에 따라서 어떤 의도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리턴 값이 내가 정상적인 경우와 비정상적인 경우에 대해서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 이런 식의 코딩이 고전적인 예외 처리예요. 그래서 옛날 프로그램 코드들을 보면은 리턴 코드라는 개념이 있어요. 뭐 대체적으로 이제 요런 값이에요. 그래서 리턴되는 값에 따라서 각각 문제되는 상황의 의미를 나눠 놓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CWB OK는 성공적으로 종료됐다. 뭐 CWB invalid 펑션은 지원하지 않는 함수다. 뭐 이런 식으로 에러 코드에 대해서 각각의 의미를 부여해 놓은 거를 미리 쫙 정의를 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그 변수 이름이 실제 값은 0, 1, 2, 3, 4, 5, 6, 8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리턴이 1이 됐다 그러면은 지원되지 않는 함수입니다 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리턴 값에 따라서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했는지를 가늠하는 방법이 되게 옛날 스타일 개발이에요. 이게 C 언어 스타일 방법이에요. 그래서 리턴 코드라는 개념들, 아직까지도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프로젝트들은 이 리턴 코드 값들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자, 1번 예제는 그냥 이런 상황, 옛날에는 이렇게 했다라는 고전적인 처리 방법을 소개하기 위한 거니까 뭐 굳이 실습하실 것까지는 없고요. 이제 2번부터입니다. 자, 에러의 종류는 문법 에러와 런타임 에러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자바에서도 했었던 얘기예요. 문법 에러는 코딩상의 실수이니까 수정하지 않은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아요. 근데 런타임 에러는 논리상의 오류이기 때문에 개발자가 미처 대응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걸 처리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그 자리에서 뻗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배열이 있는데 배열의 길이가 3밖에 안 되는데 i가 10보다 작은 동안 이라고 하면, 자, 이렇게 코딩했으면은 자바 같으면은 배열의 인덱스를 초과하는 값을 지정한 순간 array index out of exception이란 이름의 에러가 발생하면서 그냥 뻗어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이거 안 뻗어. 이렇게 하면. 왜냐면 죄다 undefined가 출력되고 말거든요. 자바스크립트는 배열이 이거밖에 안 돼도 데이터에 오라고 넣는 게 정상 상황이야. undefined라고 해버리면 그뿐이니까. 이거 에러 아니에요, 이 코드는. 그래서 뒤에 강제로 toFixed라는 메서드를 넣었어요. 그러면은 정상적인 값에 대해서 메서드가 호출될 때는 정상 상황이지만 undefined에 대해서 어떤 메서드를 호출한다는 거는 앞에 주어도 뭔지 모르는데 뒤에 동사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정상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특이한 게 데이터의 0번째는 그냥 리터럴 1이죠. 데이터의 1번째는 리터럴 2죠. 데이터의 2번째는 리터럴 3이죠. 정수가 메서드를 갖고 있다? 자바 기준으로 보면 되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파이썬하고 자바스크립트가 굉장히 무책임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냥 한 문장으로 퉁쳐요. 모든 변수는 객체로서 존재한다 라고 한 문장 툭 던지고 끝나요. 그럼 그 한 문장으로 인해서 벌써 우리가 let a는 1이라고 변수를 만드는 순간 얘는 객체니까 라고 하고서 객체 지향의 모든 개념을 다 알고 있다고 전제하에 진행되는 과목이야. 사실은. 그래서 이제 파이썬하고 자바스크립트를 되게 깊게 얘기하는 게 힘들어요. 왜냐면 대부분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를 요즘은 가장 처음 시작하고 첫 번째 랭귀지로 선택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뭐 각설하고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자바스크립트는 그냥 기본 데이터 타입도 다 객체이기 때문에 메서드를 갖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toFixed라는 건데 그 소수점 자릿수를 픽스 짓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픽스 지어라 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1.00, 2.00, 3.00 이렇게 픽스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에러가 났다는 거죠. i가 3일 때 데이터의 세 번째에 접근하려고 그랬는데 0번째, 1번째, 2번째니까 세 번째 항목은 없잖아요. 그럼 이 세 번째 항목은 undefined죠. undefined의 메서드를 호출하려고 했으니 여기서 undefined의 프로퍼티를 읽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에러가 나는 거죠.
이 상황에 대응되는 게 자바에서는 널 포인터 익셉션이에요. 자, 물론 이 경우에 if문으로 i 값의 범위를 측정하거나 아니면은 반복문에서 요 길이를 변경해도 에러에 대응이 되지만 에러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전용 문법으로 나온 게 try, catch, finally라는 거죠. 자바랑 똑같아요. 자, 그럼 try 블록 안을 실행하다가 여기서 에러가 났다. 그러면 그 순간 try 블록을 종료하고 catch로 워프합니다. 그럼 try 블록 안에 있는 남아있는 코드는 실행을 못하는 거죠. 그럼 이때 에러 정보를 갖고 있는 객체가 이 캐치문의 파라미터로 전달이 돼요. 캐치 블록은 일종의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가 갖고 있는 프로퍼티가 있는데 name은 에러의 이름, 메시지는 에러 내용이에요. 근데 요거는 어차피 영어로 나오니까 뭐 크게 의지하실 필요는 없고요. 파이널리 블록은 에러 발생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마지막에 실행됩니다. 그러니까 에러가 없으면 트라이가 정상적으로 종료하고 파이널리로 갈 거고요. 에러가 났다면 캐치로 건너뛰었다가 캐치를 실행하고 파이널리로 뜁니다. 자, 그럼 이제 에러가 났기 때문에 캐치 블록에서 무슨 에러 발생, 이렇게 에러가 나겠죠. 콘솔.에러라고 하는 메서드는 에러 메시지 출력 전용 기능이에요. 근데 콘솔.로그랑 큰 차이는 없어요. 에러 정보를 출력할 때 에러 객체 자체를 출력하면은 그냥 전체 에러 메시지가 다시 한번 강제로 나옵니다. 기존 거랑의 차이는 프로그램이 뻗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종료가 된다는 거죠. 자, 요 기능에 대응되는 게 자바에서는 2.print stack trace, 그거에 대응되는 거죠. 자바 같은 경우는 어떤 메서드를 호출할 때 try catch가 필요한 시점이 되면은 그 try catch 문법이 강제됐었죠. 그래서 빨간 줄 갔을 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컨트롤 점 누르면 try catch 추가하는 메뉴가 나왔잖아요. 그게 자바가 메서드 같은 거 만들면서 throws라는 구문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바는 객체 지향의 원리를 굉장히 충실하게 구현하고 있는 언어라서 그런 문법적인 강제력을 놓는 게 가능한데 자바 스크립트는 그런 강제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에 트라이 캐치를 쓰는가는 전적으로 개발자 판단에 따라요. 근데 이거를 딱 케이스를 요약하면은 프론트엔드 개발하면서 트라이 캐치 쓸 일 사실상 없고요. 딱 한 가지 케이스로 국한시키면 돼요. 내일부터 진행할 AJAX 처리일 때만 무조건 트라이 캐치 쓴다고 보시면 돼요. 자, 트라이 캐치라고 하는 문법 소개한 거고요. 자, 3번 예제는요, 자바스크립트의 에러 객체입니다. 우리가 자바에서도 익셉션 클래스 객체 직접 만든 적이 있거든요. 자, 에러 클래스의 객체예요. 파라미터로는 에러 메시지예요. 그러면 이 객체가 갖고 있는 에러 네임은 클래스 이름이 되고요. 메시지는 생성자 파라미터가 됩니다. 자, 이거는 그냥 클래스 이름만 에러인 거지, 그냥 그 변수를 갖고 있는 객체 만드는 것 뿐이에요. 이거 자체로는 별다른 기능이 없어요. 근데 이 에러 객체를 throw라는 구문에다 던지는 순간 여기 코드가 에러로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여기서 뻗어요. 그쵸? throw ERR 이라는 곳에서 11번째 줄에서 에러가 났다고 나왔죠? 에러
에러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뜬 거죠. 에러를 강제로 발생시키는 구문. 자, 그러면 에러를 내가 강제로 발생시키면서 이 에러에 대한 예외 처리를 할 수도 있어요. throw 구문은 그 자체를 에러로 인식하니까 try catch 처리가 가능해요. 에러 캐치 만들고 try 안에서 에러를 던졌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에러가 되니까 캐치로 뛰는 거죠. 그럼 이 캐치문에 전달되는 ERL 객체가 얘예요. 이걸 갖고 에러 메시지를 처리하면은 여기서 프로그램이 뻗지 않고 프로그램이 온전하게 진행이 됩니다. 아이고, 드래그 하고 실행했네. 이렇게요. 프로그램이 온전하게 종료가 됐죠. 자, 2번은 try catch 문법의 소개. 3번은 에러 자바스크립트 내장 클래스 중에 에러 클래스. 그리고 4번은 그 에러 클래스를 통해서 에러를 발생시키고 내가 발생시킨 에러조차도 try catch를 처리할 수 있다 라는 현상들만 나열했어요. 그럼 이제 슬슬 그래서 어쩌라고가 나와야지. 자, 5번 예제는 이 상황들을 종합한 겁니다. 함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id랑 비밀번호를 전달했는데 파라미터로요. 얘가 로그인 기능을 수행하는 함수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로그인을 하겠다는 건데 id가 없거나 비밀번호가 없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id가 없으면 id를 입력하세요 라는 메시지를 저장하고 있는 에러 객체를 만들어서 여기를 에러로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비밀번호가 없으면 비밀번호 입력하세요 라는 에러 객체를 만들어서 에러를 던집니다. 자, 실행되는 코드는 조금 단순하게 갑시다. 자, 두 개 다 파라미터를 줬어요. 그러면 이 함수의 if문은 작동을 안 하겠죠. 그래서 try 블럭이 온전하게 로그인 되셨습니다라는 리턴 값을 받아서 A에 저장하고 이 A를 마지막에 출력을 합니다. 선언이 밖에 나와 있는 이유는 여기서 선언하면 이 A가 try 블록을 빠져나가지 못해서 그런 거죠. 자, 요거는 정상이야. 로그인 되셨습니다라고 나오죠. 자, 근데 id가 없다고 쳐요. 자, 그럼 id가 없으면 if문에 걸리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가 에러 처리되는 거죠. 예외 상황이 된 거예요. 자바랑 흐름이 똑같아요. 함수가 진행되다가 에러가 발생을 하면 이 에러가 연쇄 폭발을 일으키기 때문에 자기를 호출한 지점도 에러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에러가 발생하면 여기도 에러가 되는 거예요. 이 연쇄 폭발을 계속 타고 가는데 끝까지 트라이 캐치로 대응을 안 하고 있다. 그럼 거기서 프로그램이 뻗는 거고, 연쇄 폭발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디에선가 트라이 캐치로 처리를 했다. 그럼 거기서 캐치로 워프하면서 프로그램이 뻗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캐치 블록으로 전달되는 ERL 객체는 new 에러, 얘가 돼요. 얘가 여기로 들어오는 거죠. 그럼 에러 이름은 클래스 이름 에러가 되는 거고, 에러 내용은 id를 입력하세요가 되는 겁니다. 사용자 함수 호출할 때 id가 입력이 안 됐으니까 이 함수에서 그걸 에러로 처리한 거고, 그 에러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적합한 에러 메시지를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도 봤어요. 그럼 여기서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라는 내용의 에러가 발생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예외 처리예요. AJAX를 처리하는 코드에서는 그냥 무조건 트라이 캐치 쓰면 돼요. 왜냐면은 AJAX라고 하는 거는 백엔드하고 손뼉을 마주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백엔드에서 에러 나면은 그거는 진짜 우리가 어떻게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백엔드에서 만약에 에러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AJAX 처리는 무조건 트라이 캐치로 감싸게 돼요. 그러니까 AJAX에서의 예외 처리는 그냥 전체적인 구문 형식으로 외워버리셔도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내가 에러를 직접 정의해서 쓰는 방법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그 코딩 스킬이 좀 필요한 부분인 거죠. 자, 일단은 요 1, 2, 3, 4, 5번까지만 먼저 내용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6번, 7번을 통해서 직접 에러를 발생시켜서 사용자 입력값의 형식을 검사하는 페이지를 실제로 만들어 볼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버튼 아이디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입력하세요. 아이디는 영어 플러스 숫자로만 입력하세요.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하는 모든 루틴에 대해서 예외 객체를 만들어서 발생을 시키게 될 거예요. 자, 지금 3시 30분이니까요. 4시에 봅시다.